외정 36년간 당한 한을 가봐야 한다. 현무 미사일 10만 발 발사해서 지구에서 사라지게 준비를 하고 있다. 한다. 일본은 더욱 독도 도발과 깐죽거려라. 한국이 미사일로 너희를 답해줄 테니. 미국의 해구산 타령 지긋지긋하다. 과연 사건이 닥치면 미국이 해구산 작전을 해주려나? 네티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고 댓글을 달았을까요? 이유를 한번 봅시다. 최근 한국이 주변국들을 압도하는 탄도미사일의 강국이 되어가는 와중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위력의 탄도미사일이 실험됐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라즈즈 프롬가드, 한국어로 신의 지팡이입니다. 얼핏 보면 영화 제목 같기도 하지만 이는 우주 공간에서 지상으로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발사하는 텅스텐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위력이 일반적인 미사일을 넘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더 이상의 진행을 하지 못했을 정도이죠. 최근 한국이 우주군까지 준비한다는 와중에 이런 미사일을 실험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얼마 전 태안반도에 위치한 한국 미사일 시험장에는 엄청난 모습이 포착됩니다. 하늘에서 미사일 같은 물체 하나가 마하 13의 속도로 내리꽂아 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본 많은 전문가의 의견은 한결같이 신의 지팡이가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미사일의 원리가 아닌 막대기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더 근접합니다. 막대기를 위해서 떨어뜨리는 것을 이용한다는 원리이죠. 간단히 말해 인공위성을 만든 뒤 거기에서 무거운 물건을 떨기서 그 물건에 실린 운동에너지로 피격 지점을 파괴하는 무기입니다. 이 설명만 보면 물건을 떨구는 게 무슨 무기냐고 할 수 있는데 실제 크기는 클지언정 지구에 비하면 작은 돌덩어리일 뿐인 운석 충돌로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원래 초기 구상은 100여 톤가량의 무거운 구체를 떨구는 간단한 형식이었으나 무게가 무거우면 궤도 배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궤도 위에서 가느다란 열화우라늄 혹은 팀 스테인리스 스틸 막대를 떨어뜨려 그 운동에너지를 이용해 파괴력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지구 대기권에 재진입 후 대기권에서 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금속 원소 중에서 가장 녹는 점이 높은 텅스텐 섭씨 3387도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를 미국도 과거 전략화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미 공군이 구상했던 신의 지팡이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소어라고 불렸죠. 이는 길이 6.1m, 직경 30cm, 무게 8,000kg에 이르는 단단하고 엽족한 팀 스테인리스 스틸 봉을 인공위성으로부터 지구상의 목표를 향해 발사, 운동에너지만으로 목표를 파괴하는 당시로서는 새로운 개념의 무기였습니다. 미 공군의 프로젝트 소어에 따르면 텅스텐 봉에는 추진 장치나 유도 장치, 폭약이 탑재되어 있지 않아 오직 운동에너지만으로 지구 표면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엄청난 속도와 만만치 않은 질량 날카로운 모양 때문에 전술핵 TNT-1KT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닐 것으로 기대되었다고 하죠. 게다가 전술 핵무기와 달리 방사능 낙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적국에 과도한 피해를 주지 않은 채 후속 작전을 위해 아군을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갖고 있어 가히 환상적인 무기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 8월 21일 중국 텐진항에서 대규모 폭발 사고가 일어나자 인터넷에서는 미국이 발사한 신의 지팡이가 TNT-5KT에 달하는 폭발력으로 텐진항을 초토화했다는 음모론이 한동안 유포되었을 정도였습니다. TNT-5KT 5,000톤이라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15KT의 3분의 1에 달하는 위력입니다. 도시 하나쯤 가볍게 날릴 만한 파괴력인데 당시 텐진에서는 수많은 건물이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분화구처럼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고 인명피해만도 사망 114명, 부상 700명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죠. 하지만 미국 국방부는 이 신의 자랑이 개발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중단하게 됩니다. 바로 윤리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은 것이었죠. 거론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구 자체가 멸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반발한 국가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핵무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자로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의 경험했고 미국의 핵실험으로 인한 일본 어부들의 방사선 피폭 문제를 거론하며 미국의 핵무기 사용을 국제적으로 반대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인류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신의 지팡이 같은 연구는 지구의 멸망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한동안 이 무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적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이 이것을 개발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극비사항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은데 최근 한국에서 개발 중인 현무 계열 미사일 중에 특이한 모습의 미사일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모양이 다른 미사일에 비해 두께가 상당하고 길쭉한 미사일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중량만 8톤에 이르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신의 지팡이의 모습이라고 분석했죠. 또한 한국의 탄도미사일 중량 해제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 제한 해제도 되었는데 이 미사일을 인공위성에서 발사하는 상황과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우리 공군은 참모총장 직속의 우주센터가 신설되어 우주군 창설에까지 목전 앞에 온 상황이라 더욱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미국도 포기한 신의 지팡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핵을 가질 수 없는 한국의 현실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이 핵을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미국 등 강대국들의 강한 의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을 미국의 핵우산 안에 포함해서 대신 방어를 해준다고 하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지금까지 반대해 왔었죠. 미국은 그동안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대만 등의 핵무장 뒤이어 경제 강국들을 시작으로 핵무장이 동아시아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핵무장만은 절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일본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한국에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 한국이 언제든지 보복할 수 있다는 그들의 강박관념이 보이는 것이죠. 현재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주변 국가들의 국력이 향상하는 상황에서 핵을 가질 수 없는 한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핵에 버금갈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일 겁니다. 핵무장을 하지 않는 선에서 합법적으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국제적인 비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신의 지팡이라는 신무기에 대한 한국의 접근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무기는 핵무기보다 뛰어난 장점도 많습니다. 빠른 속도로 낙하하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적에게 선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능 등 환경오염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하지 않는 부수적 인명피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빠른 속도로 인해서 사실상 요격도 불가능하기에 전략적으로 운용하기에도 탁월합니다. 예를 들어 위성 궤도상에서 지표면까지 도달하는 데는 11km/s의 속도로 약 15분이 걸립니다. 15분이라면 길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초당 11km 정도 고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요격은 고사하고 일반적인 방공망 수준으로는 탐지조차 어렵다고 하죠. 또한 점차 지하고 핵 방공호가 시설이 깊어지고 강력해지는 상황에서 범커, 버스터 등 종래의 재래식 무기들이 이를 파괴하지 못하며 효율성을 잃어가는 가운데 비핵무기 중 유효하게 적의 지하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무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단점도 존재하는데 우주까지 실에 나를 수 있는 위성체 발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운용 유지 비용이 천문학적일 수 있으며 아직은 우주에서 떨어뜨리는 무기로서 대기권 밖 우주 공간의 무기 배치는 우주 관련 조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대국들이 우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미래의 국방을 위해서라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직은 현무 계열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이 핵을 가지는 것에 현실적으로 문제도 없다는 것도 조명되는 상황이죠. 현재 한국은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조약의 10조가 이를 가능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7일 미국 다트머스 대학교 제니퍼 린스데릴 프레스 교수는 한국은 자체적인 핵무기를 아예 보유해야 하나라는 기고문을 올렸는데 한국은 NPT 10조에 나오는 자국의 이의를 위태롭게 하는 비상사태 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합법적인 한국의 핵 보유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현재 한국과 대치 중인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에서 한국도 그에 대응할 만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이상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신문이 개발은 핵무기에 버금갈 만큼 강력한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국방력 향상을 가장 재감하는 국가인 주변국들이 간장을 하기 시작했고 한국을 향해 저자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본은 지금까지 독도를 항상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했는데 최근에 시행된 육상자위대 전 부대가 참가하는 레이와 3년 연습에서 공개된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의 영역에서 제외했습니다. 최근 일본의 행보를 비춰봤을 때 놀라운 일인 것이죠. 중국도 왕이 외교부장을 한국에 급파하여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공을 들이기 위해 큰 노력을 하게 됩니다. 북한은 한동안 끊겨있던 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주장했죠. 이런 모습들은 한국을 만만하게 보던 때와는 다른 모습들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주변국들이 한국 앞에 납작 엎드린 모양새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국가 간의 관계는 역시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자체 전투기 개발은 물론 최강의 미사일 등 전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의 지팡이까지 마무리된다면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손에 꼽는 강한 국방력의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국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발전하여 주변국을 압도하는 국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은 관객들의 댓글입니다. 열로 액체를 고체화시키는 것. 그럼 폭발도 안 일어나고 조금 남은 액체는 부딪히는 순간 폭발이 일어나겠지. 적국은 불바다화된다. 미사일, 우주의 미사일, 완전한 미사일 신의 지팡이다. 올리는 것 군사 핵심으로 엔진 빈 부분에 탑재한다면 그냥 위성 올리는 것이야. 근데 그런 기술 있을까? 미국도 생각했지. 그러냐 대한민국은 그걸 목전에 있다는 것이야. 빈 공간 지팡이 100개냐 달렸을 것다. 신의 지팡이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미국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취소한 걸로 아는데 사실상 다른 무기들 또한 살상 목적한데 새삼 윤리 문제라니. 대한민국은 핵무장할 수 있음. 그 무장은 미국의 해구산이거나 대한민국 내에 전술핵 무기를 배치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제조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한민국 내에서 지하 핵실험장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